기억고 감시관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7-2 세계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파트 지금부터 정리하고 갈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진상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용기 내서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빠꽁 네,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인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가도록 할 건데 너희들이 인도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종교가 하나 있지? 자, 그 종교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불교야. 그지? 자, 그런데 인도에서 어떻게 불교가 발생됐겠는가?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우리가 인도에 갑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인도에 가면은 불교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어. 자, 그렇지만 인도 사람들 전체적으로 불교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뭐를 믿고 있냐면 소를 숭배하고 있는 힌두교를 숭배하고 있다는 거. 너희들도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원래 인도 하면은 힌두교야. 그치? 그런데 이 인도에서 갑자기 뭐가 나오게 되느냐? 바로 이 불교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다가 불교가 발생됐는지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가 성장했던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자, 인도에서 자, 사람들이 뭘 사용하기 시작했어? 네,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철이라는 것은 겁나 뭐하다고? 단단하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단단한 철로 뭐를 만들었을까? 푹 하고 무기를 만들었을 거야. 그래서 철제 무기가 발생했지. 그래서 철제 무기가 엄청나게 유행을 타다 보니 이 무기를 사용하는 네, 장군들, 즉 바로 뭡니까? 네, 무사들이죠. 자, 무사들의 힘이 엄청나게 커졌다. 자, 우리가 인도에서는 무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무사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불렀지? 크샤트리아라고 불렀죠. 자, 기억하고 갑니다. 그래서 크샤트리아라는 그 계층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리고 우리가 철제로 무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자, 동시에 철제로 네, 겁나 삽질하기 시작하죠. 자, 즉 바로 뭡니까? 자, 철제 농기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자, 그렇다면 인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평민이라고 하죠. 자, 그 평민들을 갖다가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 불러? 바이샤. 뭐라고? 바이샤. 뭐라고? 바이샤. 바이샤라고 부르지.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간다. 그래서 바이샤가 어떻게 했다? 네, 성장했다. 요거를 갖다가 기억을 하고 간다. 자, 그래서 인도에서 누가 성장했느냐? 자, 여러분들 요 두 사람, 요 두 개의 계층 기억하고 간다. 자, 첫 번째 계층 누가 성장했다? 그 샤트리아가 성장했다. 자, 누가 성장했다? 바이샤가 성장했다. 요거까지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런데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성장은 했지만 자, 기본적으로 인도 사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인도는 기본적으로 네, 신분제도가 엄청나게 강력했잖아요. 그 신분제도가 바로 뭡니까? 네, 그죠. 카스트 제도죠. 그러니까 이 카스트 제도를 갖다가 얘네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단 말이야. 자, 이윤즉슨 왜 그러냐면 바이샤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그래봤자 바이샤. 그치? 그리고 크샤트리아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그래봤자 크샤트리아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엄격한 신분제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 그래서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아주 개 같은 종교가 하나 있었죠. 그 종교가 바로 뭡니까? 네, 브라만교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교도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었다. 그래서 뭔가 카스트 제도와 브라만교 외에 다른 새로운 종교가 발생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발생한 종교가 바로 뭐냐면 뜨거 네, 불교. 네, 그쵸? 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네, 불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지. 자, 시험 문제 불교가 왜 성장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누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네,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근데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성장한 이유는 바로 뭐다? 네, 철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어떤 정복 전쟁이 활발하고 되고 그다음에 철제 농기구로 인해서 농업 생산력이 활발해지고 이 농업 생산량이 활발해지면은 농작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 농작물들을 막 팔죠.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상업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상업 같은 것도 발달하게 되면서 여하튼 크샤트리아 바이샤가 성장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위한 종교가 발생한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네, 불교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이 불교를 만든 인간이 누군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불교를 만든 인간 바로 누굽니까? 부다. 네, 부처죠. 자, 이 부처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사카모니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카모니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길게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누가 되는 거냐면 고타마, 네, 시타르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갈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 불교에서 외치고 있는 교리가 있다. 자, 교리는 총 몇 가지냐면 세 가지인데 자, 이 세 가지 교리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알았어? 시험 문제. 자, 불교의 교리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라라라라 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불교의 교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기본적으로 불교는 누구를 싫어해?
카스트 제도도 싫어하고 브라만교도 싫어해. 그러면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바로 뭐니? 이거는 신분 제도잖아. 그제? 그러면 신분 제도를 싫어한다는 것은 얘네가 외치는 건 뭐다? 겁나 평등. 뭐라고? 평등. 뭐라고? 평등. 그치? 그래서 불교가 외쳤던 첫 번째 교리는 바로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 이거를 갖다가 외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리는 바로 뭐냐면 자비를 외친다. 자,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빅사랑. 바로 뭘까요? 아주 큰 헤비급 사랑.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면 자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갖다 외쳤어.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회탈 말고 해탈. 네, 해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고 가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해탈이 뭐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해탈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석가모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은 고다. 이게 무슨 고스톱도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고다라는 것은 뭘까요? 고라는 건 고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에 휩싸여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고통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윤회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윤회라는 것은 뭐냐면 돌고 도는 수레바퀴 이런 뜻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을 내가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통이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야. 그치?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냐면 윤회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윤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벗어야 된다 그랬어.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벗어야 된다. 네, 야한 생각하지 말고 윤회를 어떻게 한다? 벗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윤회를 벗기 위해서 자,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엄청나게 수행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인도에 가면은 인도에도 불교 신자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갖다가 잘 보잖아요. 그러면 인도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똥 같은 거 있으면은 막 그 똥을 자기 몸에 퍼바릅니다. 그러면 그 똥으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처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똥을 갖다가 몸에다 처바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똥이 몸에 닿으면은 이제 똥똑 같은 게 올라요. 이런 걸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발라보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바르면 이게 똥똑이 막 이렇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어때?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내게 되면 나는 해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것만 기억하자. 자, 윤회라는 거, 해탈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뭐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뭐를 하자? 윤회를 벗어버리자. 알았어? 그러니까 고통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고통을 벗어버리자, 윤회를 벗어버리자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 네, 불교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굉장히 싫어했던 게 있어요. 자,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를 싫어하냐면 이 카스트제라는 것을 갖다가 엄청나게 비판한다는 사실, 요거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스트 제도를 비판했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얘기했을 때 자, 이 신분제도 같은 것을 갖다가 엄청나게 비판했다는 거, 그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 특히나 발전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두 시기에 발전했는데 그 두 시기를 조금 기억하고 갈게요. 뒤에 가서 이제 선생님하고 공부할 건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왕조는 마우리아. 자,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 방금 좀 득음이 됐는데 마우리아. 네,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조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네, 쿠시안 왕조에서 자,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에서 엄청나게 불교가 아주 발달하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발달하는 방법이 얘하고 완전히 정반대야. 그럼 어떻게 발달하게 되는지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네,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마우리아 왕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여러분들 이 마우리아 왕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 바로 누굴까요? 네,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마우리아가 만들었습니다. 알았죠? 근데 마우리아의 성이 있어. 그 성이 바로 뭐냐면 네, 찬드라 굽타라고 그렇게 얘기해. 알았어? 그러니까 이 마우리아 왕조는 누가 만든 거냐면 찬드라 굽타가 만든 거야. 알았어?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가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흔히 쉽게 그냥 찬드라 굽타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 찬드라 굽타가 마우리아 왕조를 어떻게 세웠냐면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은 바로 뭘까요? 네, 이거는 인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인도를 갖다가 잘 보면 자, 찬드라 굽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토를 마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네, 아이스크림 콘처럼 이런 식으로 영토를 갖다가 확장을 했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인도의 자, 북쪽이야 아니면 남쪽이야? 북쪽이지. 그래서 인도의 북부를 자, 뭐 했다? 네, 통일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너희들 이거 기억하고 갑니다. 자, 마우리아 왕조는 자, 인도의 뭐를 통일했다? 네, 북부를 통일했다. 자, 인도의 북부를 통일한 왕조 바로 뭐다? 네, 마우리아 왕조다. 이거 기억하고 사실 여러분들 인도나 또는 뒤에서 공부하게 되는 서남아시아 파트에서는 지도 자체가
문제가 별로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지도가 그나마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지도가 시험 문제 조금 나온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아이스크림 콩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은 아, 이것은 마우리아 왕조의 그러한 지도다라는 거 기억하고 갑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험 문제 누가 나올 거냐면 자, 이 마우리아 왕조에서 여러분들 아소카 왕이 있어요. 자, 이 아소카 왕에 대한 거는 시험 문제 무조건 90% 이상 출제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 아소카 왕은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되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 아소카 왕이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면 네, 선생님이 엑소의 사생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론 지금도 선생님은 엑소를 굉장히 격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아예 선생님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그들의 사생을 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거는 선생님 그 짓은 하고 싶지 않아. 네, 그 짓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아. 바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주 바빠. 아주 바빠요. 알았죠? 선생님이 그럴 이유가 없어. 근데 그 정도로 아소카 왕은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럼 왜 아소카 왕이 나오느냐? 그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자, 아소카 왕은 무슨 왕이기 때문에 그제 마오리아 왕조의 최고의 전성기 때 왕이다. 근데 전성기라는 것은 다른 게 전성기가 아니라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했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영토를 이렇게 많이 확장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갖다가 자기 자신이 잘 이끌어가야 돼. 그러면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교통이 좀 발달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자, 어떤 도로 같은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정비를 되게 잘했어. 도로를 정리를 되게 잘했었고 그 다음에 그곳에다가 네, 관리를 갖다가 파견했어요. 자, 관리를 파견한 이유는 바로 왜 그럴까? 그러니까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모든 땅을 자기 혼자 다스릴 수는 없으니까 관리들을 자기가 믿을 만한 관리들을 갖다가 파견해가지고 그 관리들한테 그 지역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사정을 잘 듣기 위함이지.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서 아소카 왕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왕권 강화. 뭐라고? 왕권 강화. 그치? 자, 뭐라고? 왕권 강화. 왕권 강화를 이루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다. 자, 이거를 갖다가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왕이라는 것은 중앙에 있는 놈이야. 그치? 그런데 이 중앙에 있는 놈이 모든 힘을 집권했어. 이걸 뭐라고 불러? 중앙 집권화. 뭐라고? 중앙 집권화. 중앙 집권화. 그렇지? 그래서 왕권 강화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중앙 집권화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소카 왕 하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사람은 자, 불교에 의해서 자, 불교적 정치를 자, 펼치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뭐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 아소카 왕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뭘로 했느냐? 네, 불교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불교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갔는가? 이게 굉장히 시험지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유인즉슨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전쟁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싸웠던 전투가 하나 있어요. 자, 그 전투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칼링가 전투라고 있는데 이 전투에서 아소카 왕이 이겼어. 그런데 이제 이겨가지고 굉장히 승리가 생겼기 때문에 기뻤겠죠. 와, 소리 봐라, love you까지 마 하면서 굉장히 좋았을 거야. 그치? 그런데 그 좋아하는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아소카 왕이 바라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뭔가 불교에 의해서 자비를 베풀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아소카 왕 때 뭐가 발달했다? 불교가 발달했다는 거야. 알았어? 근데 이 사람 때 불교가 발달한 이유는 무슨 전투 때문에 그런 거야? 칼링가 전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갖다가 알아둬야 돼. 그러면 불교적인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게 무엇일까? 자, 일단 여러분들 불교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석가모니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 그 석가모니의 말씀을 갖다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지? 네, 불경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불경을 갖다가 다 정리를 했어. 자, 그러면서 또 뭐를 만들었냐면 뭔가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절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 절을 갖다가 우리가 사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원에다가 뭐를 만들었냐면 바로 이제 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경이라든가 사원, 탑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아소카 왕 때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너희들이 틀리기 쉬운 거 하나만 정리해 줄게. 만약에 시험 문제 아소카 왕 때 불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맞을까 틀릴까? 이건 절대 틀린 거야. 너희들 불상이 뭔지 알지? 그렇지, 부처님 상 말이야. 그치? 그런데 그거를 얘 때는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아직은 안 만들었어. 알았지?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걸 만들지 않았어. 그러면 이 불상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절을 가보면 이제 불상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불상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니? 막 절하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니? 예배라고 하잖아. 그치? 그런데 이때 당시는 불상이 없었어. 근데도 이제 예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예배를 했을까? 그렇지, 탑한테 예배를 했어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빅뱅의 탑하고 이거를 갖다 헷갈리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탑이 이렇게 있어요. 탑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 탑 주변을 갖다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이렇게 예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탑이 바로 뭐가 됐냐면 예배의 대상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둬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아소카 왕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다가 뭐를 세웠냐면 돌기둥을 갖다가 세웠어요. 그런데 이 돌기둥의 모양을 보면은 이 위에 이런 식으로 뭔가 있어. 얘가 바로 뭐냐면 사자야. 네, 지금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자 정밀 묘사를 못 그려. 사자 이런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수레바퀴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수레바퀴에 대해서는 얘기했지. 이거 바로 뭐야? 윤회지, 그치? 그런데 아래에는 수레바퀴, 그 다음에 위에는 사자로 된 그 돌기둥을 갖다가 전국 곳곳에 아소카 왕이 다 세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소카 왕은 이 윤회라는 것은 뭡니까? 불교죠. 그쵸? 그러니까 불교에 의해서 정치를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특히나 이 아소카 왕 때 발달했던 불교가 있어. 선생님이 잠깐만 설명을 해줄게. 너희들 있잖아. 인도에서는 불교가 두 가지가 발달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 두 가지 종교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좀 해주고 갈 건데,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상좌부 불교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대승불교라는 것이 있어. 자, 일단 이 상좌부 불교라는 것은 이름을 갖다가 보면 알겠지만 상좌부라는 건 무엇일까? 그러니까 앉아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앉아서 자기가 불교를 즐긴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좌부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건 뭐냐? 해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좌부 불교가 대승불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믿는 불교는 대승불교야. 그런데 우리가 인도에 가잖아요. 그러면 인도에서 믿고 있는 종교는 상좌부 불교를 많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믿는 불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그 불교하고 약간 모습 자체가 조금 많이 다르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인도에는 불교 신자도 얼마 없지만 얘네들은 자기 몸에 막 똥칠을 한다든가 아니면 칼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몸에 이렇게 막 기스를 내는 거죠. 스크래치를 자기 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고통을 줘가지고 이 고통을 막 수행을 해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참으면 나는 어디서 벗어날 수 있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해탈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개인의 해탈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해탈을 해. 그러면 나도 뭐가 될 수 있냐면 석가모니와 똑같이 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상좌부 불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상좌부 불교에서는 나 자신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내가 즉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부처님한테 뭘 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뭐가 없는 거야? 불상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예배를 할 때 자, 예배 대상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네, 탑에다가 예배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상좌부 불교가 언제 유행을 했냐면 아소카 왕 때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 이 아소카 왕이 자 인도가 이렇게 있지. 그러면 인도 아래에 보면 여기에 내 섬이 하나 있어. 자, 이 섬을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아리아리 스리랑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아소카 왕이 이거를 갖다가 자 스리랑카에다가 이 상좌부 불교를 퍼뜨립니다. 그러면은 이 스리랑카에서는 이거를 어디다 퍼뜨렸냐면 바로 동남아시아에다가 퍼뜨렸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라고 한다면 저쪽에 뭐 베트남, 미얀마 있잖아. 그쪽에다가 퍼뜨렸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베트남이나 미얀마를 가잖니? 그러면은 걔네가 믿고 있는 불교하고 우리나라에서 믿고 있는 불교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상좌부 불교가 어떤 식으로 퍼졌다고? 아소카 왕 때 어디로 퍼진다? 스리랑카.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어디로 갔다? 동남아시아까지 갔다는 거. 여러분들 이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런데 나중에 대승불교라는 것이 나와. 자, 여러분들 대승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대라는 건 크다는 거잖아. 그러면 크다. 뭐가 크다는 걸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구제한다는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생들을 갖다가 구제하기 위한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대승불교야. 그런데 이 대승불교를 갖다가 믿는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승불교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어머니 중에서도 불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머니가 뭐 예를 들어서 몸에다가 예를 들어서 막 똥칠을 해. 엄마가 막 똥칠하면서 엄마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엄마 봤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개인이 수양하지 않아요. 그러지만 절에 가서 부처님 보면서 막 비나이다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부처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부처의 말을 잘 듣는 우리 모두 다가 어떻게 한다?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내용이야. 알았어? 그래서 중생들, 불쌍한 중생들을 굉장히 많이 구제한다. 해서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면 대승불교라고 해. 그래서 여기
여기서는 예배의 대상이 부처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부처가 바로 뭐야? 불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나오게 되냐면 불상이 출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아소카 왕 때 불상이 있었다라든가 또는 뭐 상자부 불교에서 불상을 예배한다 이런 말들 나온다면 그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워낙에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언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냐면 나중에 왕 중에서 자 여러분들 카니슈카라는 왕이 있습니다. 카니슈카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니슈카 왕 때 이것이 엄청나게 발달해. 그런데 카니슈카 왕은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가 퍼뜨렸냐면 중국에다 퍼뜨렸어요. 중국에다가. 그런데 이 중국에서 이것이 어디로 넘어오느냐? 바로 우리나라. 어디? 우리나라. 귀엽게 울나라. 네, 울나라에. 네, 우리 바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 퍼졌고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일본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믿고 있는 종교는 바로 뭐라는 거야? 네, 대승불교를 믿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를 비교해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아소카 왕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아소카 왕이 죽고 나서 자 결국은 이 마우리아 왕조는 망하게 돼. 그런 다음에 이 마우리아 왕조 있는 자리에 자 또 다른 나라가 들어서게 됐어. 자 그 나라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쿠시안 왕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근데 너희들이 이 쿠시안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인도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 나냐면 네, 이란 스타일이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쿠시안이라는 민족은 자 이란 계통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쿠시안 왕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는데 이 쿠시안 왕조의 전성기 때 왕 딱 기억하면 돼.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뭘까? 카니슈카. 뭐라고? 카니슈카. 뭐라고? 카니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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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하세요. 자, 쿠시안 왕조. 자, 누구라고? 카니슈카 왕이다. 자, 카니슈카 왕을 반드시 기억해라.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자, 쿠시안 왕조 최고의 목기 때문에 전성기 때 왕이다. 자, 전성기라는 것은 다른 게 전성기가 아니야. 자, 뭐라고? 영토를 확장하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확장했느냐? 자, 로마, 그다음에 페르시아, 자, 그다음에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저쪽에 뭐 중국까지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정복한 건 아니에요. 정복한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출했다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 갔다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 갔는데 너희들 로마라고 한다면 뭐니? 서양이지. 그 다음에 중국이라고 한다면 뭐니? 동양이지. 서양과 동양 사이에서 뭐 했다는 거야? 무역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이 카니슈카 왕 하면은 자 서양과 그 다음에 동양 사이에서 서로 뭐 했다? 무역을 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무역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중개무역이라고 하지. 그래서 너희들이 요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카니슈카 왕 하면은 네, 동서무역을 했다.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성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면 이 카니슈카 왕 때 불교가 역시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때 유행했던 불교는 바로 뭐냐면 네, 대승불교가 유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대승불교에 대해서는 아까쯤에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줬죠. 자, 대승불교라는 것은 어떤 중생을 구제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되게 중요시했었고 그 다음에 예배 대상으로 뭐가 나오기 시작했다? 네, 불상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 불상을 가지고 잠깐 좀 설명을 해주고 가면 선생님이 대승불교가 누구한테 나중에 전달된다고? 중국한테, 그지? 근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온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불상을 갖다가 한번 잘 보도록 할게. 근데 우리나라 불상 갖다 보면은 약간 그 부처님을 갖다 잘 보세요. 약간 어때? 풍채가 있죠. 약간 좀 뚱뚱하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정도로 날씬한 그지? 선생님 정도로 뚱뚱하지는 않지만 이 부처를 갖다가 보면 약간 뚱뚱하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 머리를 갖다가 보면 굉장히 이렇게 베이비 펌이 돼 있어. 부처가. 그지? 이렇게 꼬불꼬불하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부처라는 것은 석가모니의 모습인데 너희들 석가모니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알지? 말라 비틀어서 죽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왜 우리나라에 있는 부처는 이렇게 등치가 좋냐 이거야.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처를 갖다 보면 약간 코도 약간 오똑하고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누구를 닮아 있냐면 서양인을 닮아 있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런 미술 방식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간다라 미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간다라 미술이 발달합니다. 자 여러분들 간다라 미술이라는 것은 인도의 간다라 지방에서 발달한 미술을 우리가 간다라 미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전통 인도 불교가 있어. 전통적인 인도 불교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갔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쪽 마케도니아의
문화에 알렉산더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하고 공부할 건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인도까지 오게 되면서 알렉산더는 어디 사람이냐면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그리스의 문화를 인도에 딱 떨어뜨리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풍의 문화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 헬레니즘. 자, 헬레니즘이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를 닮아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리스 스타일의 문화라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 헬레니즘 문화를 간다라 지방에 딱 떨어뜨리면서 간다라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인도 문화와 얘가 섞이게 되면서 원래 석가모니는 겁나 마르고 그 다음에 그냥 동양인인데 약간 서양 스타일의 그런 석가모니가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간다라 미술이 뭐냐 서술해 보아라. 이거 시험 문제 1타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인도 전통 불교에다가 헬레니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헬레니즘 문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헬레니즘 문화가 섞여 들어가서 생긴 그런 미술을 우린 뭐라 한다? 간다라 미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간다라 미술은 어디에 퍼지게 되느냐? 인도에서 자 중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어디로? 네 일본까지도 이런 식으로 퍼졌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잠깐 좀 정리를 해줄게요. 뭘 정리할 거냐면 그림 하나만 그려줄게요. 지금 선생님이 지도 정밀묘사된 지도 하나 그릴 거야. 인도 그 다음에 스리랑카 좋아요. 동남아시아 좋아요. 중국 그 다음, 네, 지금 뭐 난리 나는데. 자, 그 다음, 네, 그쵸. 네,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잠깐 선생님이 설명 좀 해주고 가겠습니다. 자, 상자부 불교는 어떻게 퍼졌니? 상자부 불교는 무슨 왕조? 마우리야. 그치? 마우리야지. 그 다음에 무슨 왕? 아소카 왕. 그지? 아소카 왕. 상자부 불교. 인도에서 시작해서 어디? 스리랑카. 됐지? 그 다음에 어디? 동남아시아. 끝. 땡 됐지? 이 지도 시험 문제 잘 나와. 그 다음 무슨 불교니? 대승불교. 자 대승불교 무슨 왕조? 쿠션 왕조. 자 왕은 카니슈카 왕. 카니슈카 왕이야. 그치? 어디에서 시작? 인도에서 시작. 근데 어디로 갔어? 중국. 그치? 그 다음에 어디? 한국. 그 다음에 어디? 일본까지. 이렇게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도의 모양을 잘 알아둬야 돼. 자, 선생님 여기까지 정리할 거고요. 자, 우리 친구들 모르는 내용 있으면 반드시 와서 네, 지금 질답하시고요. 고생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굉장히 고생 많아요. 아주 훌륭하고요. 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한 만큼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거 선생님 반드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열심히 해봅시다.